네, 네. 무시무시합니다. 예. 네. 신고가 무서워서 내겠습니까? 이래서 그러니까요. 이제 캔슬링 기법이라는 이제 분석 툴을 통해서 과연 이제 이 기업이 이 적정 가치를 지금 갖고 있는지 아니면 좀 뭐 과도하게 가격이 좀 상승을 했는지 아니면 또 저평가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좀 분석하는 그런 거를 아마 우리 채슬 투자자문의 또 박색 조무님, 네 그분과 함께 좀 알아보는 시간일 것 같은데요. 약간 좀 여름도 다가오고 그래서 조금 으스스하게 한번 광고를 만들어봤습니다. 아 그러네요. 굉장히 저희가 만든 광고 중에 좀 고퀄 광고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맨날 좀 목소리 크고 하하호호 뭐 했는데 지금은 좀 약간 맨날 제가 그래서요, 뭐 형님 어떻게 하면 돼요? 뭐 이런 거 이제 맨날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거기서 이제 조금 발전을 했습니다. 예, 성우분도 좀 든 것 같고 비용. 돈이에요, 다 돈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싸게 그냥 저를 쓰면 되는데. 자, 하여튼 그렇게 여러분도 기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요즘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조정이라면 조정이 한 10% 가까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최근 한 열흘 가까이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빠졌으니까 어떤 분들은 이 강황국 작가 얘기처럼 5월 전에 무조건 팔았어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그러니까요. 예, 뭐 4월 23일부터 그때 나왔을 때 뭐 4월 23일 전에 다 그냥 정리했다고 했죠.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맞았나? 세린메이가 역시 올해도 기가 막히게 맞는 그런 상황인가?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제 지금 약간의 조정 후에 이제 올해는 좀 달릴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물론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긴 합니다만 그러면 지금 시장의 어떤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뭐 사자팔자의 어떤 공방 속에서 우리 부장님이 보실 때는 좀 어느 쪽이 약간 더 가까운 것 같습니까? 그 아무래도 유독 아까 이제 신용 잔고도 네네네네. 높아졌고 그래서 코스닥이 조금 리스크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유동성이 약간 축소되는 계속 기미가 보이고 있고 네. 특히 다음 주에 이제 FOMC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의 결정 그 금리가 계속 유지되느냐 아니냐 뭐 또 그런 결정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가 참 FOMC군요. 예, 5월 3일 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도 크게 변동성이 없습니다. 네. 보면은 그래서 조금 고기의 분기점으로 장이 좀 어떻게 또 색깔이 바뀔까 그게 일단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또 미리 판단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새는 특히 실적 시즌이라 네. 아까 이제 종목들 메커니즘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오늘도 이제 실적 좋은 것들은 네. 잘 올라갔고 뭐 이제 자동차 주식도 계속 좀 상승 흐름을 가고 있고 그래서 이 실적 지금은 조금 실적에 좀 관심을 가져주셔갖고 실적에. 네, 그래서 뭐 비슷한 기업들이 먼저 실적을 발표하면 이 회사도 좋겠구나 뭐 생각을 하고 뭐 현대차가 먼저 발표했으니까 뭐 기아차도 좋겠구나 뭐 그런 부분들 뭐 그렇게 해서 좀 지금은 거기에 좀 주목하셔야 되지 않을까. 실적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예. 마침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도 실적이 나왔고 SK 하이닉스 실적이 나왔고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뭐 특히 자동차는 굉장히 좋게 좀 나왔는데 예. 이런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 특히 뭐 반도체 관련해서 또 실적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은지 오늘 그 이야기 좀 집중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본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는 것 같네. 예, 저도 처음 뵙습니다. 네. 예, 아주 재미있는 분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굉장히 아주 시원시원하게 그죠? 네, 오늘도 좀 부탁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요. 자, 일단 삼성전자 실적 뭐 대충 예상은 좀 되긴 했었습니다만 그렇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삼성은 실적 잘 나오지 않았죠. 네. 예. 잘 안 나올 것도 알았죠. 네, 알았죠. 예. 예. 근데 내용을 보니까 반도체 부문만 보면은 상당히 안 좋게 나왔어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4조 4천인가 얼마인가 그것도 한번 볼까요? 그 정도 나온 것 같아요. 4조 5,800억. 네. 자, 영업이익률로서는 마이너스 33%.
이런 전례가 없었죠. 아 거의 없는 일이에요? 없죠. 예. 규모가 커졌으니까 적자는 있었지만은 이렇게 적자 큰 절대적인 규모에. 예. 근데 불과 가로 제가 쳤잖아요. 네. 그 3개월 전에 2,700억 났을 때 반도체에서 큰일 났다 적자다. 그런데 네. 3개월 만에 2,700억이 4조 6천억이 적자 났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6천억 확자가 난 거는 뭐 예상한 것처럼 스마트폰하고 디스플레이가 합쳐서 반도체를 메꿔줬고 나머지 자잘한 것들 힘이 돼가지고 6천억 확자가 난 거예요.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야, 그래도 진짜 스마트폰이 고맙네요. 네, 고맙죠. 예. 근데 지금 너무 고마울 거 없어요. 왜요? 이번 분기, 2, 4분기에는 이거 한 1조 이상 거기서 까질 거니까. 스마트폰에서? 네. S20 우리 3인가요? 23인가? 예. 20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23. 예, 23. 그 울트라 예. 높은 버전이 잘 팔려서 예. 여기 가격도 좋고 그래서 이거 좀 잘 나온 거거든요.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판매가 좀 줄어들 테니까. 아무래도 효과가 1분기만큼 떨어지니까 그렇겠죠. 물량 전체적인 전체 휴대폰 스마트폰이 한 6천만 개 팔렸고 네. 지난 분기에 그 중에서 S 이것이 한 1,000만 대에서 그 전보다 잘 팔렸고 그러면 2분기는 그중에서도 그게 이제 ASP 높은 것들이 안 팔리니까 아마 이거 1조 빠지면 잘 빠진 거. 그럼 무슨 얘기냐? 여기서 마이너스 빠지면은 그거 어떡하죠? 나머지서 해야지 올라가잖아요. 반도체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요? 반도체 올라갈지 안 갈지 내일 애널리스트 오늘 어떻게 숫자를 만지는지 모르겠는데 하이닉스가 어제 실적 발표했잖아요. 네. 하이닉스가 3조 4천억. 네. 너무 잘 나왔어. 4조 나올 줄 알았는데. 근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3조 4천억. 근데 2분기에 하이닉스 예측을 애널리스트 오늘 한 거 보니까 비슷하거나 조금 주는 거. 1분기랑 비슷해요? 뭐 2조 8천억 적자거나 아니면 또 3조 비슷비슷하게 약간 주는 정도로 했어요. 지금 보면은 그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비슷하게 뭐 많이 안 준다고 보면은 적자 6천억 흑자가 아니고 마이너스 6천억 마이너스 1조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감산한다고 네. 발표를 했잖아요. 네, 감산 효과가 빠르게 안 나타나면 2분기부터 서서히 나타나는데 실제 임팩트는 3분기부터 나타나는 거니까 2분기 숫자는 스마트폰이 줄어드는 거를 반도체가 메꿀 방법이 없기 때문에 2분기는 적자가 거의 확실한데 네. 규모가 잘 모르겠죠. 근데 주가는 올랐죠. 그렇죠. 네, 그게 참 묘한 거예요. 거의 어쨌든 바닥 정도라고 보는 건가요, 그러면? 이 정도면 그러니까 바닥. 반도체 바닥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반도체는 바닥이다. 그러니까 뭐 회사 전체는 바닥은 아니다. 뭐 2분기가 바닥일 수도 있어도 네, 이제 3분기부터 조금 올라올 수 있어도 어차피 우리 주식은 어차피 뭐 1분기나 반도체가. 2분기나 그렇죠, 뭐 지금 그렇죠. 2분기니까 네네네. 바닥이다 그렇게 네, 생각하는구나.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제목을 뭐 거창하게 4조 5조 했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중요한 거는 우리는 투자 계속해요. 요 포인트. 어차피 이거는 긴 게임이야. 긴 게임. 긴 게임이 뭐냐면 누가 죽지 않거든요. 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전에는 2000 그 리만부 사태 때 반도체가 무너졌다가 급격히 올라갈 때 제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번에는 급격히 내려갔다 급격히 올라오는 거 없다고. 왜? 예전에는 반도체 업체 하나 죽었거든. 네. 시장 마켓이 한 8% 되는 업체가 키몬다가 그냥 자빠지는 바람에 근데 자빠지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8분기 한 1, 2년 넘게 적자 100%. 적자 100%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이닉스가 66%인데 여기서 한 30% 적자 더 나면은 에비타 캐시가 마이너스 되는 건데 캐시가 빠지면서 열심히 돈을 까먹으면서 한 1, 2년 버티다가 한 놈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반응한 건데 이분은 그 죽을 놈이 없잖아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인데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미 감사 많이 했고 오늘 또 하이닉스가 어저께 발표된 게 가장 중요한데 하이닉스 주가 오른 가장 뭐냐면 가시성으로 영업 환경이 가시성으로 좋아질 때까지 이 생산 조절을 계속 할 거라고 비쳤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만약에 감산했는데 효과 없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또 감산하는 거지 뭐. 그렇게 메시지를 삼성 안에 주니까 이 반도체 산업업체 사람들이 현물 가격에서 이거 봐라 좀 사야 되는데 가격 어떻게 하지? 이렇게 눈치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재빨리잖아. 야 끝났다. 이제 결국은 올라갈 거니까 이제 미리 사자 이렇게 들어온 거니까 실적과 전혀 관계없이 뭐 현대차나 기아나 비슷할 정도로 그러니까 기아가 2조 9천원 났다면서요. 진짜 플러스 12%? 영업이익. 네, 그 테슬라도 앞지고 뭐 다 앞지르고. 근데 그거 대비했을 때 그 실적 대비했을 때 삼성 하이닉스는 말도 안 되는 실장인데 그 주가나 이 주가나 비슷하게 올라가잖아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 좋은데 올 연말에 갔을 때 이익이 지금 2조 8천 난 게 올해 말 내년도에도 날까? 그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있으면은 네네. 올라가는 속도는 둔화될 수 있는데 삼성하이닉스 갑자기 흑자되면 올 연말에 흑자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지? 그 내년 숫자는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점점 갈수록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주가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은 2분기 실적이 제가 삼성전자가 반도체 나빠질 빠지는 수 거, 있지만. 스마트폰이 빠지니까 적자 6천억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관계가 전혀 없다. 네네네. 역시 뭐 이것저것 다 해도 반도체가 제일 그러면 중요하니까. 네, 그럼요. 그러면 이제 그 네. 2분기는 관계 없고 네. 뭐 더 빠진 실적이면 그렇죠, 그렇죠. 3분기는 좀 약간 올라가야죠. 적자폭을 많이 줄일까요? 적자 많이 줄여야죠. 지금 한번 볼게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 보면은 1분기에 가격가 10% 뺐는데 10% 중후반. 이거 숫자가 주지 애매하게 중후반 하면 잘 봐야 돼. 중반인지 후반인지 그죠? 예. 하여튼 10% 넘게 네, 뺐는데 빠졌네, ASP를. 뺐는데 물량은 디램은 못 팔았어. 음. 전분기보다 10%준 거거든요. 그만큼 안 좋았던 거죠. 예. 랜드는 좀 팔았네. 2분기 전망 가격 전망 안 했는데 재고 플레이를 해서 여기 플러스 받겠죠. 플러스 10%, 플러스 5%. 그렇죠? Q는 성장한 예. 데구나. 그럼 3분기는 더 올라갈 것으로 봐요. BG는 뭐예요? 이게 빗 그로스더라고. 빛 그로스. 그게 뭐 중요하지 않아. 이게 성장률인데 이렇게. 이게 QQ예요? QQ로. 반도체는 다 QQ니까 네. 많이 나왔으니. 그래서 이 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이제 수량이 좀 증가되기 시작하니까 네, 재고 조정이 어느 정도 됐다. 만약에 3분기 때 2분기 하다가 3분기 때 만약에 미국이 다 뭐 경제 침체가 아주 극심해져가지고 네.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 1이 아니고 마이너스 2%다. 그래 조금 사라. 이거 네. 메시지 준 거예요. 하이닉스가. 삼성은 이 정도로 강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은 우리도 뭐 투자할 거는 미래를 위한 클린룸 투자라든지 R&D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수급이 바뀌면은 너는 힘들 수도 있어라는 메시지를 은근슬쩍하게 네, 준 네. 거죠. 세상. 그래서 주가가 오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심플해요. 집에 가도 되죠? 이렇게 다 얘기했는데. 네, 이제 가셔도 가셔도 되는데 될 것 잠깐만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오늘도 안 갖다 놨어. 배고픈데. 점심도 내친다는데. 예. 아니 저 이번에 네네네. 그 삼성, SK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세 개가 이제 메모리 3사잖아요. 네, 3, 4. 예. 근데 중국에서 마이크론 반도체 뭐 좀 시비 걸고 하니까 미국에서 팔지 말라고 우리 보고. 좀 약간 제 생각 말은 안 되는 것 말이 안 같은데. 되죠. 근데 그 말을 들을 되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혹시? 그러니까요. 그게 바이든이 네. 재선 되기 위해서 그렇죠? 되기 위해서 그 한국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한국이 우리 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재선에 확실히 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네. 마이크론이 못 팔 수도 있는데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 도와주면은 효과 없잖아요. 네. 마이크론만 힘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너네 하지 마라고 말도 안 되는 그것을 하는 거죠. 선언적 의미인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안 했는데 근데 솔직히 만약에 네. 첫 번째 그 3월 30일인가 이제는 중국에서 마이크론의 그 사이버 시큐리티를 이유를 대가지고 너네 취업 이상한 거 있으니까 검토할래. 점검할 테니까 가만히 기다려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정프로님 예. 중국이 실제 마이크론 디램을 수입을 금지시킬까요? 중국이 그렇게 그러니까 검토한다. 사이버 시큐리티 문제 때문에 니네 마이크론 딜은 내가 좀 검토할 거야. 경고를 준 거잖아요. 네. 지금 안 그래도 갈등이 있는데 미중 간에. 그러니까 네. 바이든이 지금 화딱질 나가지고 너 이거 마이크론 빠지면 삼성 하이닉스 도와줄 것 같아. 어린 택도 없어 그러면서 우리 보고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진짜 중국이 마이크론 디램을 이게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냐 이거지. 얼마나 한다면 몇 개월이나 갈 것 같아요. 아니, 중국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전자기기 디램을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그거 뭐 사실 마이크론 거 안 사고 이제 그럼 마이크론 안 사고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한 3개월만 안 줘봐. 안 주면 어떻게 되죠? 거긴 재고는 이제 다 소진될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엔 어떻게 엄청난 비싼 가격을 사야 될지 모르는데. 네네. 그러면 괜찮아요. 반도체 가격 연말에 다시 올라가. 확실하게 올라갑니다. 좀 참으면. 그럼 그거는 중국에서 그런 짓을 못할 못할 거라는 걸 알고 하는 얘기군요. 저는 그렇게 봐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또 이게 선언적이라는 말도 맞는데 겉으로는 이렇게 바이든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말이죠. 마이크론도
삼성도 하이닉스도 중국한테 직접 안 주면 되지. 싱가포르이건 홍콩이건 이렇게 돌아가서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스머글링은 아니지만 하는 방법 많이 있어요.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지 마. 그러고 뭐 삼성 하이닉스 하지 마는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그러니까. 못해요. 근데 그걸 아는 그 중국 입장에서도 그렇게 쳐가지고 부메랑의 반도체 디램은 필요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한두 달 어떻게 폼 잡는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약간 그런 말씀을 꼴값 떠는 거죠.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로서 뭐 크게 걱정할 만한 상황은 그거 아니고. 큰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저기 10월 말에 우리 그 저 반도체 중국 공장 업그레이드하는 거 그게 연장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좀- 그렇죠? 그게 더 이슈가 되는 거지. 이거는 사실상 뭐 침소봉대할 건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 했을 때 아까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공급을 감소하면서 네네. 이제 자기네 재고라든지 섹터업체 재고를 좀 소진시키겠다. 네네. 이제 그런 건데 그러면 이제 전방 산업 섹터업체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이게 그렇죠. 수요가 좀 늘어나야지 이것도 효과가 배가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이거 한번 봅시다. 하이닉스가 뭐 비슷한 말을 했어요. 네. 근거 없이 이상한 얘기 하면 좀 쪽팔리니까. 보면은 일단 스마트폰, 예. PC, 예. 서버. 예.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정표님으로서 가장 큰 거는 뭐다? 서버. 40%. 그렇죠. 네. 스마트폰은 만만치 않고 PC는 잃어버렸죠. 근데 각각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줬더라고요. 스마트폰은 네. 스마트폰이 뭐 저기 100개 팔리던 게 90개 팔릴지 95개 팔릴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개수는 뭐 포켓 그런데 용량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 네네. 근데 리즈너블한 게 8GB다, 12GB 이렇게 들어갔는데 반도체가 되게 빠졌잖아요. 70% 빠졌는데 YOY로. 그러니까 메모리 용량을 늘릴 때가 됐다. 왜? 스마트폰 업체들도 잘 안 팔리니까 메모리 용량을 늘려서 뭔가 차별을 시키고 싶거든요. 뭐 삼성전자하고 애플이야 좀 화끈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저기 뭐 폴더블 폰도 있고 네네네. 애플의 브랜드도 있고 근데 삼성 하이닉스 말고 중국 업체들이 한 50% 차지하는데 전 세계 휴대폰에 걔네들은 어떻게 차별할까? 반도체 가격 되게 싸졌네. 메모리도 꽉 마침 채워볼까? 가격도 싸고. 그렇지. 그 시기가 왔을 수 있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는 고용량하다. 이렇게 하이닉스에서 기대 반 공기 반 물반이 아니고 하여튼 기대 반 그 저기 커멘트 반 이렇게 했어요. 그게 첫 번째. 기다려 봅시다. 네. 그 다음에는 잊어버렸던 거. PC 아무도 안 밟을 거라 그랬잖아요. PC, 예. 근데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 코로나 시기, 코로나가 생각해 보니까 한참 전 얘기예요. 코로나 3년 전이야. 3년 됐죠. 네. 3년 전에 그때 크롬북이라고 이게 이제 이 노트북 네. 그때 특수가 있었는데 네. 벌써 3년이 지나고 있어요. 3년에 바꾸나? 그러니까 거기에 교체세가 발생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여기 글이 좀 이게 넘어가서 제가 잘라버렸어요. 네,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볼 그 수도 정도. 있다. 네, 그런 얘기 했다는 거고 중요한 건 서버지. 서버. 서버는 서버. 요즘 많이 얘기하는 그 저기 뭐 저기 AI. AI 쪽인데 네. 그 뭐 저기 테슬라인가 아마존도 그렇고 다 한다 그러잖아요. 네. 전부 한다 그러고 마이크로소프트 다 AI, 한다. 예. 그래서 이 용량이 말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렇게 했어요. 올해의 서버향 DDR5 이게 가장 좋은 건데 네. 작년보다 6배 늘었다. 이거 누가 쓴 거예요? 하이닉스가 그렇게 얘기한 걸 내가 아, 작년에. 하이닉스. 이 하이닉스 코멘트 제가 쓴 게 아니고 예. 하이닉스가 어저께 얘기한 거라. 실적 네네네. 컨퍼런스 예, 하면서 스마트폰은 용량이 늘어난다.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크롬은 조금 미지근스럽지만 그렇다 치고 서버는 올해 5배, 6배 올랐다. 근데 향후에도 이런 메모리는 향후 5년간 뭐 40% 이상 증가될 것이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다음에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네. HBM 하이 밴드위드스 메모리. 네. 개수로는 한 5%도 안 돼. 근데 가격으로 따지면 한 15% 될지 모르겠어요. 비싸니까. 근데 그거는 YOY 50% 이상 성장이 계속 가능한데 올해는 이미 수주 다 끝났어. 만들어질 게 없어. 캐파가. 이런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시간만 벌면 돼.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대하는데 제가 이제 다른 얘기 해볼게요. 네. 그 엉뚱한 얘기 한번 할게요. 네. 정프로님 제가 정프로님 성함을 몰라서 저번에 명민준 앵커나 다른 분들은 이름 가지고 삼행시 지었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세 가지 갖고 다른 거 해볼게요. 그 우리 가로등 있잖아요. 가로등. 가로등 네. 길가에 거리에 네. 가로등한테 물어봤어요. 가로등한테 물어봐요. 가로등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너 낮에 뭐하니? 낮에 뭐라 그럴까요? 애들 지나가는 거 보고 있죠. 아니, 너 뭐라고 해? 잠자고 있나? 누구는 또 논다 그러고 왜? 걔는 밤에 키는 거니까. 네. 낮에 뭐 잠자고 할까? 너 낮에 뭐하니? 그러니까 걔 뭐라는지 아세요? 그 긴 낮에 뭐하냐? 준비한대요.
밤에 불 켤 걸? 준비 안 돼. 뭔가 마음의 준비, 뭔가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삼성전자 하이닉스들이 네. 투자를 하고 뭐 한다는 거는 1년 반 뒤에는 사이클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에요. 이 준비가 거의 끝났어요. 반도체 디램 쪽에 하이엔드 서버 이런 쪽에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투자가들이 이제 조금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마치 가로등이 지금 껌껌한 밤에만 일하고 낮에는 할 거 없는 것 같지만 네. 그 다음에 사이클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언론에서 그 다음 사이클이 거의 그 저기 뭐지 새벽녘 직전까지 왔다. 기다림의 끝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드디어 이제 여명이 밟고 있다. 그렇지. 예, 여명. 예, 808. 그렇지. 예, 그런 비슷한 걸 느끼고 있는 거죠. 주가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기다림의 끝이 왔다. 이렇게 해 말씀드립니다.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가장 어둡다. 맞아요. 지금 가장 어둡잖아요. 예. 적자가 두 회사 앞에서 8조야. 있어 본 일이 없는 적자. 없죠. 이제는 서서히 해가 뜰 때가 된 그렇죠. 것 준비를 했어. 근데 예. 준비를 했기 때문에 투자가들이 멀티플을 높게 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언론에서 보면 하이닉스는 작년부터 투자를 줄여왔고, 네. 그리고 삼성전자 투자는 하지만은 뼈대만 세우고, 뼈대하고 그러니까 R&D 하고. 설비를 그렇죠. 좀 지연되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투자가 느는 건 아니고, 안 느는 거 아니죠. 예. 중요한 게 반도체 사이클 하잖아요. 이렇게 투자를 줄였잖아요. 설비 투자를 많이 안 했잖아요. 기본 투자 뼈대 세우고 그다음에 R&D. 뼈대 세우고 R&D 하면 그건 언제 효과 나오죠? 1년 반. 그러니까 작년 말 올해 초부터 좀 줄이기 시작하고 이 엑기스만 이렇게 투자한다 이거. 네. 그러면 그 줄어든 효과로 생산량이 갑자기 늘지 않는 그 공급이 줄어든 효과 언제 날까요? 내년 하반기는 안 되니까요. 내년 하반기에 크게 날 수 있어요. 경기만 좋으면. 그걸 알기 때문에 삼성이 버티기로 가는 거예요. 버티기. 기다림을 끝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는 가시적인 건 없지만은 네. 요런 몇 가지 측면이 지금 3월 달보다는 6월 달, 9월 달 내년 1, 4분기에는 달라질 수 있다. 사람이 지치죠. 기다리다 보니까. 네. 근데 준비했으니까 좀 기다리는 끝에 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메모리고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정프로님 기억나시는데 비메모리는 네. 주가에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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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얘기하지 마라. 본부장님은 별로 안 좋구나. 2나노 25년도에 뭐 개발한다고 코멘트 했더라고. 그 코멘트예요. 2나노. 지금 3나노, 5나노 하고 있는데. 오늘이요? 예. 그러니까 내용 보시면 2나노를 25년에 양산한다 그러는데 저기 받아서 내년도 상반기쯤 갔을 때 수급이 좋아졌을 때 손을 거두는 거지. 이것이 주가를 처음에 드라이브하는 건 아니다. 디램 가격이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하이닉스가 계속 줄인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수요가 이렇게 올라오면은 괜찮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럼 진짜 적자인데 어떻게 해요라는데 이거 한번 보실까요? 잠깐만. 하이닉스가 적자가 66%거든. 적자요. 그런데 요 이상한 영어 있잖아요. 에비타라는 거. 프로님, 정프로님 이거 보셨어요? 에비타, EVI, TDA. TDA. 그게 뭐냐? 영업이익에다가 감가상각도 한 거거든. 네. 투자를 많이 하니까 1년에 현금 안 나가는 감가상각비가 한 14조 돼. 그러니까 한 분기에 3조 이상이 현금 안 나가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영업 적자가 3조라도 현금 안 나가는 그 감가상각이 3조 이상 되니까 에비타는 간신히 플러스가 난 거야. 아유. 운영이 됐어요. 근데 거의 끝에 왔죠. 네. 좀만 건드리면 어떻게 돼? 에비타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감가상각도 못 꺼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게 메이크센스한 거죠. 네. 거의 끝에 왔다는 게 이거예요.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 네. 끝났어. 네. 그러면 이제 뭐 돌아서야지. 돌아서야죠. 재고 평가 손실도 좀 줄어들 것이고. 갈 때까지 갔잖아요. 갈 때까지 간 거라. 네. 아주 심플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애널리스트들 리포트한 거 한번 볼게요. 한번 보세요. 네. 이게 내가 왜 이렇게 나눴는지 볼까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제가 읽어볼까요? 네, 목이 아팠어. 상반기까지는 어렵지만 하반기 점진적 회복을 예상한다. 두 번째 거. 하반기 업황 개선을 기대한다. 거기까지. 업황 여기까지만 해요? 계속 거기까지 두 번. 빨간색 하지 마. 아니, 여기까지만. 이거 두 가지 읽으니까 어떤 느낌 오세요? 죄송합니다. 저쪽 우리 그 성함도 여쭤보지 않고 우리. 예? 우리 성함도 모르고 제가 이렇게 됐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 이상원 부장입니다. 이 부장님. 예. 어떻게 느낌이 어떠세요? 정프로는 읽으니까 이 느낌이 어떠냐고 두 개 글. 뭐 하반기는 좋아지겠네. 섹시해요? 아니면 확 와닿아요? 섹시하진 않아요. 전진적이니까 섹시하진 않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10명 있는데 네. 오늘 아침에 쓴 거 내가 못 보고 바빴으니까 네. 어저께까지 쓴 애들 보니까 2명이 이렇게 적었더라고. 그래서 참 재미없게 적는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 그런데 그 다음 거 읽어보세요. 네?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빨간 글씨 봅니다. 업황바닥은 확실히 짚었다. 실적 하향 조정 종료. 이건 어떠세요? 위보단 난데요. 맞죠? 그래도 조금 더 난 센스가 좀 있었어요. 센스가 있으면 좋겠어. 예. 아니, 너무 좀 재미없죠. 안 그래도 그 딱딱한 보고서 읽는데 제목이라도 좀 재미있게. 그렇죠. 맨 마지막 거. Don't be shy. 뭐가 좀 센스 있는 거죠. 좀 괜찮은데. 네. 여기 삼성증권에 쓴 거예요. 황민성 씨라고. 이분이 그래도 좀 경륜이 꽤 높으신 분이에요. 많이 남지 않았어요. 경륜 있는 사람들이. Don't be shy가 어떤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몰라요. 저는 저 리포트를 쓴 사람의 마음을 읽고 있습니다. 오케이. SHY 삼성과 하이닉스를 쓴 겁니다. 와우. 야. 돈- 그 창의력 끝내준다. Don't be shy. 어유 하이닉스 굉장한데요? 기발하네요. 사실 내가 가져온 이유는 내가 네. 이해를 못했어. 내용을 보면은 투자 줄인다는 거였잖아요. 네. 하이닉스하고 투자 막 줄이잖아요. 그런 걸 너무 창피해하거나 아니면 부러워하지 부러워하지 마 마라. 이런 식으로 적은 거예요. 왜 투자를 줄이는 것이 결국 업황을 돌리는 시초니까 네. 쭉 읽어보면 그런 거거든요. 이제 좋다는 얘기를 한 건데 이렇게 은유적으로 적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센스 있어. 센스 있네요.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리포트가 다 재미없게 나오면 그 주제 재미없어. 뭔가 센스 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변화에 싹이 나온 거야. 맞아요. 리포트 그래 보세요. 예. LG 스프레이 한번 리포트 한번 보세요. 센스 있는 거 있는가? 없어요. LG 스프레이. 곧잖아요. 적자를 계속 아니, 지속적으로. LG 스프레이 적자는 삼성 하이닉스보다 적어요. 예. 걔는 근데 이제 1조밖에 안 나왔어요. 예, 변동성이 없이 예. 계속 그 뭐 6천억, 7천억 그 수준대 일조 적자가 적자. 나오니까 어. 뭐 이번에도 이만큼 나왔나 보다 그렇지. 생각하는 거죠. 완전히 잊혀지고 있잖아요. 근데 삼성 하이닉스는 관심이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는 바닥을 확실히 짚었다. 이런 말을 쓰기가 애널리스트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런 말 함부로 하기 어려워. 아, 그렇죠. 마치 그 2차전지 그 회사 얘기하면 안 되겠지. 뭐 현주가보다 3배의 업사이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는 애널리스트가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막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애널리스트는 그 아무나 애널리스트 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애널리스트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그런 얘기 옹호하려는 거 아닌데 상당히 고민해서 하는 거거든요. 뭐 공매도 바닥이 보인다. 뭐 이런 정도 표현이 할 수 있지만 근데 확실히 바닥 이런 찍었다, 거는 이런 건 안 돼요. 이거는 자기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누가 했는지 그거는 얘기는 안 할 텐데 하여튼 그렇게 네. 썼고 하향 조정안 이제는 더 이상 하향 없다. 음. 적자 되게 많이 냈는데 네. 아팠죠? 이제 끝나가니까 약간 기다림의 끝이 보인다 이런 얘기하는 거고 네네. 투자 줄이는 거 업황 돌기 위한 수단이니까 그게 잘못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주가는 네. 안 빠지는 거죠. 전 보고서 제목을 보고 그 업종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오, 제목들이 하이파이브 하고 싶네. 막 재밌고 막 장난을 쳐요, 제목이. 예. 그럼 저는 그걸로 갑니다. 근데 장난치는 게 일부러 그 나쁜 장난이 아니라고. 아, 그럼요. 메시를 클리어하게 전하는 거예요. 왜 장난치는 거에 저는 가냐면 장난을 칠 정도로 만약에 업황이 안 좋고 이럴 것 같으면 애널리스트들이 장난을 못 치. 장난쳤다 뭔 욕을 먹으려고. 그렇게 근데 하지. 막 장난을 제목 갖고 장난칠 정도면 분명히 업황이 좋다고 보기 때문에 네네. 요 정도 장난은 다 용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만약에 리포트 제목으로 막 개그 치고 장난친다 이러면 저는 그 업종 삽니다. 아, 정프로의 선택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마음에 들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하이닉스는 이런 게 나와서 네. 분위기상도 그렇고 어저께 오늘 뭐 자동차 못지않게 실적은 부호가 바뀌었지만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그 아무래도 보니까 그 이제 적자의 또 상당 부분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니까. 그렇죠. 그 재고를 줄이면은 네. 가격이 지금만 유지돼도 네네. 평가 손실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오죠. 예, 턴어라운드가 될 수 그럼요. 있는 그게 이제 3분기 정도다. 3분기에 그러니까 올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상식적이죠. 그렇죠? 네. 이제 업사이드가 문제인 거죠. 네네. 어쨌든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렇게 얘기해서 제목도 이렇게 나왔으니 삼성전자는 오늘 나왔으니까 아직 내일 아침에 오늘 밤에 나오겠죠. 네네. 그때 열심히 어떤 또 제목이 나오는지 네. 제목만 보세요. 제목만 보겠습니다. 복잡하고 볼 거 없어.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보세요. 아니, 이거 봐. 이거 들어오겠어요? 마이너스 4조, 3조. 아이고 저거 뭐야? 저거 어떻게 보고 앉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2분기도 이게 많이 안 준다? 스마트폰 준다?
1조 이상. 스마트폰 이익이 주는 거죠. 이익이 주는 거죠. 네. 이익이 주는 거지. 매출 조금 줄겠지만 네. 이익이 준다고 그래. 한 2조 5천? 아유. 3조도 안 나올 거야. 안 돼, 안 그럼 돼. 여기 빠지는 거 못하면 이거 적자지 아유, 뭐. 우울한데 뭐. 안 돼, 안 돼. 근데 요걸 보는 거지 투자는 안 줄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복잡한 거 보지 말고 네. 이제 물량이 팔린다 이렇게 보면 되고 삼성도 한마디 했어요. 삼성이 너무 보수적이야. 말을 좀 재밌게 좀 하이닉스 조금 좀 긍정적으로 아니면 뭐가 됐든 한마디 구체화시키잖아요. 요게 세 마디 한 거예요. 이거 내가 읽을게요. 이거는 정부님 읽을 필요 없어. 메모리 2, 4분기의 수요 회복은 제한적일 것이다. 네. 하지만 그 지금 2, 4분기 중이잖아요. 지금 5월달. 네. 지금 재고 수준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 포인트가 중요한 거야. 하이닉스 얘기하는 삼성전 이거예요. 지금 재고 수준이 감소하고 있어요. 하반기는 점진적으로 회복될 거예요. 우리는 투자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건 좀 너무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다 하는 얘기죠. 네. 근데 삼성전자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그 정도. 조금 그래서 애널리스트 쓴 거 코멘트 보니까 읽을 건 별거 없어요. 이렇게 적었더라고. 알아. 별거. 근데 그 없는 것에도 힌트를 얻으려고 하지. 그렇죠, 이걸 보고 그거를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이거 좀 달라지는 것 같아 싶으니까 뒤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애매하게 가다가 올린 거지. 두 개 없기 때문에 네. 장은 일단 환율이 뭐 1384, 400, 1400 이런 식으로 빨리 가지 않는 한 뭐 다음 주에 이제는 FOMC 뭐죠? 금리 인상을 진짜 한다고 하는데 뭐 그거까지 지나면 조금 워낙 약세가 조금 수그러들면은 뭐 삼성하이닉스는 그냥 버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또 질문 있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기탄 없이. 그 반도체는 사실 저번에도 한번 말씀해 주셨고 오늘도 이제 말씀을 충분히 해주셨고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 쪽이에요. 네네네. 자동차가 정말 한 2년 우리 고생시켰잖아요. 그것도 3년? 그래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영업이익률 기아 같은 경우 테슬라보다 더 잘 그러니까요. 나오고 네네.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인가? 딱 보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그래서 좀 리포트를 좀 많이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미국의 자동차 아직 우리 전기차는 많이 안 팔리잖아요. 전기차 많이 안 팔리잖아요. IRA도 우리 수혜를 못 받고. 근데 SUV 우리 이런 쪽에 그쪽에 시장 자체가 많이 변했어. 그러니까 원래 보통 시장이 보통 볼 때 세단이 한 40%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단이 40%면 SUV고 무슨 RV고 이런 쪽 있잖아요. 네. 이게 더 많아졌어요. 재작년부터. 네. 근데 우리 이 기아는 그 비중이 63%인가로 엄청 높더라고요. 기아가 원래 좀 RV 쪽의 강자죠. 근데 그게 많이 못 만들다 보니까 네. 가격을 올렸어. 올렸고 네. 그다음에 판매할 때 이 인센티브? 깎아주는 거 인센티브를 안 줄였어. 줘. 네. 그 GM하고 포드고 뭐지 닛산은 다 올렸는데 그럼 네. 우리는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해갖고 이익이 많이 나와. 이익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네. 환율 그리고 중요한 게 환율이 전분기보다 1280 정도 됐어요. 1분기 평균이. 지금 얼마지? 2분기? 1분기 좋아서 더 올라갔잖아요. 네. 2분기 실적도 환율 좋고 반 빠지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2분기는 1분기가 2조 8조 나왔나요? 네. 에너지 태경하우스는 2분기가 여간에서는 모르죠. 6월달 갑자기 또 폭발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고서는 1분기보다 조금이나마 더 나오는 것이 맞다. 1분기보다 1분기보다 이렇게 잘 나오는데 1분기가. 네, 이 끝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어허. 2분기가 1분기보다 더 낮을 가능성보다 높을 가능성이 한 어허. 8대 2 정도로 높은 게 맞아요. 어허. 환율이 갑자기 확 해서 1220으로 가지 않느나 지금 레벨에서 1300만 유지하더라도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PER인가? 애널리스트 PER이라는 것은 올해 전체 이익을 네. 낮게 보는 게 2조 8천억인데 지금 낮게 보는 게 10조 5천? 10조 5천. 그건 무슨 얘기냐면 뒤에 가서 약간 내려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게 네, 예측한 게 있고 네, 네. 좋게 보는 게 한 11조 8천. 대충 11조 언저리 정도 잡아요. 네. 그러면 뒤에 가서 약간 비슷하네. 내가 뭐죠? 하이닉스가 지금 적자가 4조인데 올 12월쯤 가면 흑자가 될지 모른다는 그 예측이 주종이거든요. 네. 그걸 볼 것이냐. 하이닉스 삼성전자 턴어라운드. 2조 8천 엄청 올랐는데 이게 2분기 더 가는데 맞는데 뒤에 가서 조금 더 갈까? 아니면 내년에 어떻게 할까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두 개 다른데 절대적으로 밸류가 싸. PER 5배인가 4.5배야. 기아? 저잘 모르지만은 기아도 지금 보니까 네. 1월 초부터 43%가 올랐더라고요. 주가 많이 올랐죠. 예. 그러니까 조정의 빌미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절대적인 어닝이 지금 2분기도 좋고 4분기가 1분기보다 더 낮을 것 같긴 한데 전체적 11조 해가지고 PER을 해보면은 우리 PER 아시잖아요. 수익하면은 5배가 안 돼요. 그럼 이 정도 파워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왜 주가가 더 못 가냐?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뭐
다 많은 사람들이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목표 주가를. 그 13만 원, 14만 원이 꽤 많이 나왔어요. 어디 가요? 기아? 기아에 대한 목표 주가가. 기아 지금 한 8, 9만 원 아니에요? 그렇죠. 9만 원은 안 되지. 오. 하이닉스랑 주가가 절대 주가 비슷해. 8만 2천 원인데 네. 올렸다고. 근데 올린 애널리스트가 다 봤거든. 리포트를 8만. 봤는데 중요한 건 상당히 보수적인 애널리스트가 있거든요. 네.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그 친구 좋아하는데 그 친구도 올렸어. 목표 그 주가. 친구조차 올랐어. 기아 자동차. 네.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2분기 시즌에 다는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물론 컨선은 있어요. 컨선은 그 자동차가 대표적인 그 고가의 내구 소비자잖아요. 네. 경기가 진짜 안 좋으면은 못 언젠가 사지. 우리 지금은 대기 수요가 많어. 네. 대기 수요 많으니까 뭐 인센티브 안 주고 하는데 네. 언젠가는 이렇게 내려오지 않을까 컨선이. 근데 예전부터 있었거든. 근데 그 컨선을 무너뜨리면서 실적이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의 아규먼트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4월, 5월, 6월, 7월 가면 갈수록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거를 뚫어야지 진짜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 되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과거처럼 뭐 애널리스트 얘기하는 것처럼 7배, 8배 PE야? 이렇게 하지는 안 주더라도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년은 전부 다 올해랑 비슷한 수준 잡고 있거든요. 네. 약간 내려가거나 그러면 한 7배나 6배 후반 정도만 되더라도 주가는 한 10만 원 정도까지는 네. 가볼 수 있다라는 느낌이 받아요. 그 제가 느끼는 거는 하이닉스나 기아나 비슷한 주가대로 갈 것 같아요. 둘 다 주가 똑같죠. 8만 8천 원인데 10만 원 정도면 한 것 10, 한 10몇 프로 정도인데. 삼성 그래요? 하이닉스도 그 정도 올라가고. 가봐야 그 정도예요? 그럼 장이 한 2,800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2,500인데 이 주도주가 10% 올라가고 나머지 조금 빠지면 한 2,650, 2,700이면 일단 가본 거 되는 거 아닌가? 그 가격이면 저는 안 들어갑니다. 애널리스트 13만 원은 내년의 실적이 네. 올해보다 증가한다는 게 확인이 돼야지 갈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구는 적자 3조, 누구는 흑자 3조인데도 주가는 아이러니하게도 비슷하게 갈 것입니다. 왜? 흑자란 거는 더 좋을까? 더할 나위 없이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더할 나위 없이 더 좋을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품고 있는 의문이 가는 할 거고 것도 없는. 거꾸로 아까 하이닉스 말씀 뭐라 그랬죠? 확실히 바닥 찍었다며 더 빠질 그럼 것도 더 나쁠 거 없어. 네. 그럼 그 주식을 6개월 9개월 뒤에 어디에 웨이트를 주고 할 것이냐는 취향이 다른 거잖아요. 네. 만약에 경기가 확 좋거나 아니면 만약에 턴어라운드 소트가 나면은 엄격 확 올라가는 건 반도체가 더 세지.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3개월, 6개월 동안 또 그냥 끈덕끈덕하게 참기 어렵고 기다리게 만들면 그냥 자동차 갖고 있는 게 편한 거잖아요. 그리고 뒤로 10%나 15% 먹더라도 왜? 그동안 40% 먹었으니 여기 40% 먹은 속도만큼 또 4개월 만에 40% 먹으라는 거는 약간의 희망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아무리 그렇죠. 좋더라도 그렇게 섞여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그거예요. 우리가 네. 인센티브가 아니고 지금 안 깎아줘도 팔리잖아요. 네. 근데 누가 어떤 애널리스트가 잘 적었더라고요. 그 애널리스트는 다른 애널리스트하고 차별이 없어서 이 9만 읽으면 돼. 딜러한테 잘 먹힌다. 딜러들이 우리 걸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기아의 자동차에 대한 그 레퓨테이션이 딜러한테 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우리의 그 모델 라인업이 옛날부터 달라져가지고. 근데 그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봤을 때 한 6개월은 갈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또 한 6개월 가면은 본격적으로 전기차가 제대로 팔리느냐를 또 따질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IRA가 지금 안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이슈가 불거지는 건 가을이나 겨울쯤에는 한 번 정도는 그게 체크를 올 수 있는데 지금은 워낙 어닝 파워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낮기 때문에 네. 그거를 넘어서고 일단 순항을 좀 더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기아차에 대해서 만약에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이제 지금처럼 잘 팔리는 일은 기본으로 깔려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차 판매가 우리 예상을 좀 뛰어넘을 정도로 잘 미국에서 팔리고 뭐 또 좋을 거 뭐 있습니까? 호재가 만약에 될 수도 있는 거? 리포트 상에서? 리포트 상에서 본 거는 그 그거죠. 정도? 그거죠. 절대 싼 거. 그 정도예요. 네. 그럼 뭐 가봐야. 그래서 화끈한 게 없잖아요. 네. 화끈한 거 마지막으로 좀 가져온 게 아니고 네. 가능성이 하나 가져올게요. 가능성. 요거 뭐죠? 이거 보이나? 이거 네. 떴는데 부장님 한번 제목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애플 MR 핸드셋 리얼리티 프로. AR, VR 많이 들어가죠. 예. AR, VR 믹스된 게 혼합 믹스드 리얼리티. 예. 애플이 드디어 메타가 도미넌트한 그 시장을 들어가는 신제품을
드디어 선보입니다. MR 기기를 만든다 이거죠? 네, 그걸 선보이는 거야. 아, 이거 우리 저기 테슬라가 그 로봇 선전하듯이 그걸 6월 5일 날 개발자에서 보인다는 게 제목이 리얼리티 프로. 정프로는 아니고 리얼리티 프로. 아 근데 적어도 자 6월 5일이면 지금쯤이면 하드웨어는 나왔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선을 보인다. 그러니까 선을 보일 건데 네. 그럼 이제 관련된 부품 회사들 공장이나 뭐 이런 데서도 하고 슬슬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안 나온 것 같은데. 개발자 회의에서 선을 보인다는 거는 이제 양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컨셉으로 근데 보여주고 컨셉은 아니고 이미 다 그런가요? 보여준 거고 양산은 아마 이렇게 되면은 한 3개월, 2, 3개월에 바로 나와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부품 업체나 장비 업체들한테는 이미 오더가 가 있을 거라 아, 보여져요.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뭔가 얘기가 좀 새 나올 만도 한데 이 정도로 보완이 잘 되나? 네, 그런 거 좀 뭐 나오겠죠. 그 적어도 이제 요 MR 기기라면 8K급의 디스플레이 이런 거 잘 봤어요. 첫 번째 나올 게 마이크로 OLED지. 예. LCD 쓰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네. 메타나 마이크로 LCD OLED. 이게 가장 큰 거지. 그렇죠. 4K 마이크로 OLED 누구 걸까? 삼성 건지 LG 건지 둘 중에 하나겠지.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근데 걔네들은 지금 다른 거 바쁘니까 그게 뭐 얼마나 들어가느니 그런 얘기 잘 안 나오는 거지. 근데 여기에 대한 기대가 조금 있긴 있어요. 더 네네. 작은 장비 업체도 있거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게 나와서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이게 잘 되면은 반응이 좋으면 좋으면 IT에서 네. 의미 있는 임팩트를 줄 수 있다. 랜드가 됐던 그런 쪽에.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근데 그런지 안 그런지를 한번 오늘 마지막으로 보자 이거죠. 네. 이 기사가 한 10가지의 피처를 보여줬어요. 아, 기사가 나온 게 있거든. 그걸 좀 정리해 오신 거죠? 아니 정리한 거 갖다 카피 앤 페이스트 한 거지. 그리고 같이 느껴보는 거야. 이 피처가 나한테 와닿는가? 아직 정리 요약했다고 하세요. 정리야? 아이, 네, 그냥 그래요, 복사했다 그러면. 최포터도 시키면 되는데 뭐. 아니 그런 기사가 있는 걸 뽑아내는 게 제 네, 능력이고. 그렇습니다. 같이 정프로님이 느껴주셔야지. 네네. 4K 마이크로 OLED. 네. LCD보다는 좋겠죠? 화면이 좋게 하겠어요? 그래야죠. 눈앞에 바로 있는데. 좋죠? 예, 좋죠? 네. 예, 반응 좋은 거야. 그다음에 카메라가 12개 이상. 여기 어떻게 12개 헤드세트 12개 이상 붙지? 12개. 12개가 밑에 여기 사람 밑에 촬영도 하느냐고 두 개는 아래쪽을 향해 있대요. 네, 잘 모르지만 네, 근데 이게 다른 거는 그렇게 안 돼 있나 봐요. 그럼 카메라를 엄청 많이 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러면 4개. 머리 헤드셋. 그리고 필요하죠. 비싸겠네. 좀 봅시다. 일단 돈 얘기하기 전에 네, 이 제품. 그다음에 우리 홍채 눈동자 움직이는 거 다 스캔한다는데 또 이게 웃긴 게 스캔을 두 사람을 동시에 해가지고 두 사람이 나랑 프로님하고 쓰잖아요. 각각 이 둘 다 쓸 수 있대. 똑같은 거를. 똑같은 그러면. 시츄에이션을 둘이 공유하는 거야. 서로 그러면 저 인터랙션도 되고. 인터넷이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똑같은 거 보는 거야. 우리 보통 뭐. 하면은 헤드셋은 혼자 하잖아.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사용했다. 이거 좀 봐야 알겠지만 네. 그런 얘기 나왔고. 그다음에 이거는 표정을 추적한다. 이거 넘어갑시다. 다양한 앱에서 한다는. 그다음에 우리 손동작뿐만 아니고 우리 피부의 움직임까지도 피부를 감지, 피부의 형태와 변화 같은 거를 땀을 흘린다든지 이런 걸 다 감지하는 기능을 해주는 모듈을 장착한다 그러더라고. 우리 피부를? 이거는 매우 성적으로 성적으로? 상품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아 그래요? 어느 정도 민감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좋게 생각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무슨 거죠, 좋은 운동을 거죠. 하고 뭐 하고 하면은 그 흐름 같은 우리의 흐름을 눈만 보는 게 아니고 네. 손동작과 피부 감지 기능도 제공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네. 원래 그렇죠. 새로운 뭔가 기계 나올 때 그 성적 요쪽으로 딱 가기 시작하면 정말 시장 빵 뜨거든요. 아 그래요? 네. 좋은 방향으로. 좋은 방향이죠. 어쨌든 간에 그리고 새로 왔고 그다음에 에어 타이핑. 에어 타이핑? 빈 공간 허공에 우리 뭐 이렇게. 타이핑 치고 싶잖아. 뭐 보면서도 타이핑 치고 싶잖아요. 갑자기 키보드를 어떻게 가지고 뭐 해. 근데 공기에다 이렇게 공중에서 이렇게 하면 된대요. 그걸 어떻게 네네네. 하는지 모르겠지만 가상의 키보드를 이용해서 문자를 입력할 수 있다. 네. 이거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좋네요. 6가지 얘기했네요. 근데 이게 기사가 있는데 10가지 적어놨거든요. 네. 왜 10가지라 했을까요? 10개 채우려고. 빈틈이 없네. 6개는 심심하니까. 사실 나머지는 별로 의미 없는 건데 그냥 막 억지로 채워놓은 거죠? 그렇죠. 모르겠어요. 근데 뒤에 한두 가지는 괜찮아. 봅시다. 어쨌든 4K 와닿았고 4K 와닿았죠. 네. 두 사람 같이 하는 거 좋았고 네. 피부 감지 좋았고 에어 타이핑 나쁘지 않았죠. 네. 역시 애플이 뭔가 해보려고. 근데 이게 애플이 우리 와치인가? 애플워치. 애플워치. 네. 그게
한 8년 전에 나온 하여튼 옛날에 나오고 네. 처음으로 새로운 제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드웨어로 신념을 하드웨어죠. 새로운 그렇죠, 거.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져온 게 이게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IT 입장에서 말씀드린 건데 에어 타이핑 감지 모듈, 홍채 스캔, 4K 마이크로 LED 7번째. 너무 뻔한 건데 무거우면 안 되겠죠. 머리에 쓰는데. 근데 이게 정확하지 않은데 가볍다고 해요. 네. 근데 기사도 정확히 얘기 못 해. 예전에 이거 만들 때 뭐 200~300g 만들 수 있다 했는데 진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벼울 거예요. 왜? 메타에서 나온 게 지금 그게 700g이 넘는데요. 그래서 훨씬 가벼울 거라고. 1kg 가까이 되는 걸 어떻게 그거 쓰고 어떻게 써? 있어? 그러니까 안 팔리지. 네. 매니어만. 근데 이게 700g이 아니고 진짜 한 300g 반 이하면은 그러면 가능. 근데 사실 무게가 중요할 것 같아. 중요하죠. 이거는 기다려 봐야 돼요. 배터리를 외부 배터리 팩을 써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쓰는데 그걸 뭐 해들 쓰고 2시간 할지 모르겠지만 뭐 앱이 재밌고 하면은 뭐 맥시멈 1시간 이상 할 수도 있겠지. 근데 배터리가 그전에는 그렇게 안 됐나 봐요. 여기 허리에 쳐가지고 하면은 2시간까지 가는 외부 배터리 팩을 제공한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배터리. 근데 요거는 얼마나 다양한 경험을 빠져가지고 네. 배터리가 달 정도로 해야 되는 것인지 요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건 좀 추정인 거죠? 이거 추정한 거죠. 추정이죠, 추정.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이 모든 게 이 지금 추정이에요. 다 추정이죠. 6월 5일 날 나와봐야 했을 때 돼. 그게 확인이 되면은 사람들이 와우 할 거냐 말씀드렸죠. IT는 와우 해야 된다고. 네. 와우가 에이 이러면 이제 꽝인 거야. 6월 5일 날 중요하다니까. IT적으로는. 네. 그 중요한 건 이거 가볍고 뭐 감지하고 뭐 눈체크 밝고 뭐 화면 좋고 다 좋은데 그거 갖고 할 게 없으면 꽝이잖아요. 뭘 하느냐? 앱이 다양해야 돼요. 미국 사람들 베이스볼 좋아하니까 야구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을 가상현실 보게 한다든지 책을 가상현실로 수 있나? 책까지 이건 모르겠는데. 그건 안 할 거야. 게임 같은 거. 그렇지. 하여튼 뭔가 다양한 앱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왔을 때 바로 쓸 수 있는 게 몇 개나 있는지는 또 봐야 되는 거죠. 오지 탐험 뭐 네. 저 무슨 방탈출 뭐 이런 거 이제 해야죠. 네, 그렇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막 맞아. 네. 재미있게. 네, 뒤져가면서. 그렇게 해야지 뭐 저기 2시간짜리 부족하다, 배터리 부족하다고 아우성하고 다음에 늘고 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다양한 앱 경험이 하고 얼마나 가벼운가 저는 이게 중요하죠. 다 좋은데 가벼워야 돼. 머리 무거워. 무조건. 안 그래도 평상시 무거운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모든 거 하려면 반도체 칩 사용했다는 건데 다 좋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애플워치를 8년 만에 역작을 대하려는데 가격이 400만 원이네. 오우. 400씩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실래? 무조건 이거는 400만 3,000 불이니까. 1,500달러 밑으로 막아야 되는데. 지금 메타 프로 아까 700짜리 있잖아요. 네. 메타 프로, 메타 퀘스트 프로 네. 이게 1,000불이에요. 1,000불. 아 그럼 맥스 2,000불까지. 이게 관건인데 누가 얘기하니까 이 기사 나온 지 한 일주일 됐는데 이제 물어보니까 한 반은 뭐 이게 확실하면 앞에도 다양하고 다 하면은 뭐 3,000불 그래서 돈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못 쓰겠고. 아 400만 원이 너무 비싼데. 그게 관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폴더블 처음 나왔을 때 네. 폴더블 폰 그게 아마 200만 원대지 않았나 싶은데. 네, 200만. 근데 처음에 이제 그것도 비싸다 싶었는데 그런 사는 사람이 있어갖고 됐잖아요. 이게 3,000불 해서 이게 좀 신경이 쓰여요. 애플이 만약에 생각이 있다면 1,499불에 맞고 그 다음에 다른 앱 걸로. 가격을 조금 비싸게 받는다든지 이런 그렇지. 식으로 가야지. 저 하드웨어 가격 비싸게 받으면 잘 안 됩니다. 처음에 자신이 없었나? 갑자기 열심히 해놓고 아니 뭔가 그러니까 이 가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문제가 있어서 이거 사람들이 사면 안 되니까 그냥 500불 때리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혹시? 400만 원? 하여튼 그래서 네. 이게 중요한 게 아까 삼성 하이닉스 말씀드렸지만 서버, 네. 스마트폰, PC 봤는데 이 경제의 영향, 경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줄어든 것이 가격이 싸졌으니까 메모리 더 영향 치고 맞는데 과연 얼마나 빨리 올라가 그 문제잖아요.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여전히 삼성전자가 8만 원대 같고 하이닉스 목표 주가가 한 11만 원대 같은데 얼마나 그 숫자에 근접할 수 있냐 보면 저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요 아까 지금 우리 부장님 말씀한 요 정도면은 저는 한 7만 원 좋아. 하이닉스 10만 원. 네. 아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아이러니도 기아하고 비슷하게 갈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까지만 일단 봐주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장의 흐름에서 장이 올라가는데 이게 2,450, 2,500인가? 2,600, 700 갈라 그러는데 얘네가 뒤처질 확률, 언더퍼폼할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아웃퍼폼할 수 있으니까 네네. 기관 투자가들은 더 살 거다. 이렇게 네. 저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배고프시죠? 좀 약간 배고픈데 괜찮습니다. 오늘 짧게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되고 네. 우리 부장님도 식사하러 가셔야 되고. 예. 자 일단
우리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일 본부장인가는 오늘 요 정도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기아자동차의 애플까지 네. 아주 흥미로운 이슈도 쭉. 셋 다 주가는 안 빠질 겁니다. 방향은 틀어서 더 가요. 아,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팔지 마세요. 확실한 마무리까지.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네. 조만간 자주 뵙겠습니다. 네, 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